중국이 드디어 5G 상용화를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5G에 300조 원 투자를 예고했는데 중국은 왜 5G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까? 또 4중전에는 어떤 안건들이 논의되었을까? 새로운 기류에 선 중국을 집중 분석한다. 네,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 이번에는 5G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00조 원 투자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그 배경과 함께 무언가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 5G 시대 개막이 2020년 초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앞당겨진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면서 중국도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뭔가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마땅한 그 돌파 요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내수 시장을 진작하는 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5G 시장 상용화하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특히 화웨이가 제재를 받게 되면서 미국 수출이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미 수출도 어려워지고 내수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소위 5G를 상용화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미국의 장비 부품을 사서 그 화웨이가 부품 5G 그 기계를 만들었단 말이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네. 지금 화웨이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부품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데 9월부터 가동을 해서 10월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갔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산 부품 없이도 5G가 가능하다. 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거를 좀 당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아직도 먼데 그래도 5G 상용화 한다고 그러니까 이미 선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우리 지금 5G 가입자가 한 350만 되니까 네.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게요. 이제 막 걸음마 떼는데 1,100만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다시 한번 접근하는 거죠. 네,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을 꼽아주셨습니다. 우선 또 내수시장 진작을 위한 것도 하나의 큰 요소인데요. 중국의 5G 시대는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바뀌게 될지 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AI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혁명 기술을 굉장히 선도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중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5G 폰, 우리가 보통 이제 5G 하면 그냥 스마트폰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네. 아주 제한적인 거고요. 사실 막대한 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이 되죠. 특히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농촌의 그 농업 현대화를 위해서 정보화, 스마트화, 그다음에 관광 산업 활성화하는데 이 5G 기술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원래 뭐 내년에 하려고 그러다가 한 거니까 사실 몇 개월 차이 안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대 시장을 보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도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정도 시장이 확보가 될 거라고 그러고 2030년이 되면 1,000조, 1,500조, 연관 시장까지 하면 한 2,500조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는 걸 노리고 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에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 소위 기술을 개발해 가면서 5G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5G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관련 업체라든지 그 시각은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다. 지금 기지국 한 8만 6천 개 정도 했는데 중국 전역을 커버하려면 기지국이 한 600만 개는 있어야 된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 2,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술 진보의 그 어떤 속도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일단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일단 발을 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화웨이가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수출길이 막힌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소식을 국내 이제 통신 장비주라던가 관련 기업들이 수혜로 생각하고 반발 기대가 더해졌었거든요. 이러한 분위기, 여기에 더불어서 5G 시대의 분위기를 다 더한다면 국내 기업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당연히 1차적으로 그 소위 삼성전자나 LG텔레콤들 이 5G를 상용화해서 네.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 일정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일정 기간은 수혜가 될 겁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화웨이가 만드는 스마트폰은 소위 미국산 시스템들,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늘 핸드폰을 켜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무슨 유튜브라든지 네. 그 소위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탑재할 수가 없거든요. 구글 OS들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오퍼레이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국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세계적인 브랜드인 우리 삼성전자 같은 데가 5G를 생산을 한다면 지금 애플과 경쟁하는 입장에서 애플은 지금 4G 아이폰 11 시리즈가 아직까지도 4G입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단 시장 선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물론 장기적으로 가면 중국 기업과 애플도 내년에 약 8천만 대 정도 5G 스마트폰을 생산한다고 하니까 이제 경쟁이 격화되겠지만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시장 점유율이 거의 1% 이하거나 1%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이거를 반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그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한테 압박도 받고 중국한테도 압박을 많이 받았죠. 네. 이 사실은 5G를 이제 화웨이 제품을 갖다 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차이나텔레콤이 중국에서 소비자를 한 3억 2천만 명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일정 부분은 분명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특히 국내 스마트폰 시장도 어려운 가운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G 시장에 우리가 먼저 뛰어들면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경쟁이 격화되더라도 그 안에서의 우리 파이는 챙길 수 있으니까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네. 꼽아주셨고요. 그 외에 또 교수님 오신 김에 저희 4중 전에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어요. 네네. 폐막을 했고요. 주요 회의 내용으로 살펴볼 만한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사중전에는 네. 기본적으로 그 경제 얘기라든지 다른 얘기는 안 하는 회의입니다. 네. 왜냐하면 10월 24일에 정치국 회의에서 사중전의 안건으로 이걸 올리겠다라고 이미 이제 그 결의를 했는데요. 네. 그 결정이 바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노선을 보완하고 완전하게 해서 향후에 국가 능력 그다음에 관리 현대화를 추진한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지금 현재 시진핑 체제, 그다음에 시진핑이 주도하는 공산당 시스템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논의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비밀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에서 무슨 얘기했는지는 모르는데 폐막일에 기자회견을 하죠. 네. 하고 이제 그 소위 무슨 회의를 했다라는 공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 보면 다른 부분 얘기는 크게 안 나왔고요. 그 의법치국, 네. 법에 의한 통치하겠다. 다시 말해서 현대화라는 게 위로부터 진행되는 현대화를 고수하겠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 경제를 채택하면 사회가 다원화되고 그러면 정치 민주화 욕구가 나온다. 이게 우리가 일반론이거든요. 그런데 네. 사회 다원화된 것까지도 중국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현대화는 중국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이 중국식으로 가겠다는 게 개혁의 심화를 통해서 법제화를 통한 관리, 체제, 이 현대화를 통해서 정치 현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지금 이제 이번 회의의 주 관점인데 한 가지 나온 것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홍콩 문제가 지금 홍콩 22주째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하는 숫자는 좀 줄어들었다고 그러지만 사실 어저께만 해도 또 100만 명이 또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홍콩에 대해서 완전하게 더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네. 또 이제 어떤 새로운 반발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주권 사항에 해당하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또 대만이 이제 내년 1월이 대선이거든요. 네. 거기에 또 소위 반중국, 그러니까 대만 독립주의 성향을 가진 후보자가 또 당선이 된다면 또 피곤해지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좀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4중전회에서 이 대미 무역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무역 얘기도 내부적으로는 했을 겁니다. 네. 다만 외부적으로 밝힐 것은 특별하게 없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이 무역이 작년 3월 22일에 트럼프가 행정명령 선명하고 나서 지금까지 무려 1년 10개월을 네.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사실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양측이 지난 10일에 13차 고위급 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거는 뭐냐면 원래 그 양측 간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지나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는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물건을 많이 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는데 2단계, 3단계는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죠.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기술 이전, 강제 기술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얘기가 안 됐고 특히 중국이 가장 타협하기 싫어하는 소위 법제화 문제, 그러니까 서로 논의된 것들에 대한 소위 그 어떻게 지킬 거냐를 법으로 강제해달라라는 부분은 주권 침해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도 여러 가지로 궁지에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1단계로 봉합을 해서 큰 불은 끄자라는데 양측이 동의를 한 거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원래 다음 달에 칠레에서 회의가 돼서 네. 사인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지금 취소. 그거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양측이 그래도 뭔가 사인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 국무부의 입장이나 이런 걸 들어봐도 네. 아마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아마 사인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미중이 약간 분위기를 소강 상태로 끌고 가려고 하거나 또는 뭔가 타협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네.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G 시대에 돌입한 중국 그리고 4중전에도 폐막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에 있어서의 둔화가 회복될 수 있는 시기가 도달했을까요? 아니면 언제쯤 나타나게 될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지금 네네. 중국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 세계 그 글로벌 경기 불황과도 관계가 있는데 지금 네. 중국도 디플레이션의 공포에 맞습니다. 지금 그 시달리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10월 18일인가요? 그 6% 성장밖에 못했단 말이죠. 네. 그 최근 아주 그 6% 이하로 내려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딱 마지노선에 걸렸어요. 그 숫자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생산자 구매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몇 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생산자 구매 지수라는 건 아시다시피 원료를 구매해서 앞으로 경기가 어떨 거다를 대비해서 물건도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생산하는 입장에서 경기를 좋지 않게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연속 마이너스로 가면 보통 디플레이션의 전조로 해석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갑자기 누가 정책을 어떻게 편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네. 중국 내부에서는 이걸 일단 이 위기를 넘어가자. 그래서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노선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리커창 총리가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더 이상 무너지면 굉장히 어렵다. 또 하나는 역시 지금으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재정 확대죠. 네. 투자 확대 이런 걸 통해서 이 위기를 일단 좀 넘어가 보자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기에 봉착했던 중국 경제. 하지만 이제 5G라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기술력을 투자한다고 하니 뭔가 변화가 나타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